이명박 씨가 출국을 했습니다. 중동으로 간 거죠. 중동의 바레인으로 갔는데 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박근혜 때는 이제 국가안보실장도 했는데 이분이 지금 구속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이 코앞에 왔다. 출국 금지 청원을 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이명박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겠죠.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더 지금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클 거예요. 저럴 때는. 지금 뭐 본인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나가는 게 언제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아마 그래서 더 어찌 보면 대외적으로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엔에 인권이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후의 상황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대비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심리적인 작동이 지금 되고 있겠죠. 복잡할 겁니다, 아마. 최근에 화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범죄인 인도 협정 돼 있냐 안 돼 있냐. 바레인이 근데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바레인에서 범죄인 인도해온 대표적인 인물이 김현희였습니다. 김현희 씨를 저 아니에요. 김현. 그러니까 희 아니고 칼기 폭파범 김현희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관련돼 있는 방송을 최근에 우리가 냈거든요. 김현희 씨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30년 된 데 돼 있는데 뭐 그 이야기는 이제 다른 방송에서 한 이야기고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병이 있다 뭐 이런 걸 이유로 돼서 귀국을 굉장히 오랫동안 안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그분은?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미국에 나가는데 현행법상 출금을 할 수가 없어서 도리가 없었는데 이분이 이제 나가서 이제 한 얘기는 언제든지 들어와서 조사를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출금과 관련해서 그런 거고 이명박 전 대통령 출금해야 된다라고 국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데 일단 뭐 그건 그거대로 가는 거고요. 하는 거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본인이 혐의가 있다라는 걸 시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인하고 있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 시절에 했었던 성과에 대해서 장관 등 그 나라 공직자들에게 강연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들어오시겠죠, 뭐. 요새는 테니스 열심히 안 치나요? 치시는 걸로 알고 있죠. 네. 건강을 갖고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그렇죠. 잘못했습니다, 푸나님. 예. 얘를 잘못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론 출국 금지가 주는 상징성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이 사람이 안 들어올 거다 이런 것보다는 그만큼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면서 사실은 사이버사의 댓글 문제 같은 거는 법적으로도 유죄로 인정받은 거잖아요. 근데 김관진까지 책임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김관진의 책임이 인정되면서 이제 김관진까지 물론 이것도 뭐 법적인 마지막까지 판단이 나오는 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현실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김관진까지 책임이 또 인정된 거고 그러면 김관진 입장에서 이걸 독단으로 할 수 없으니까 뭐 이명박 지시를 받았다고까지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인정 안 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본다면서요. 지금 뭐 국정원장들도 박근혜한테 뇌물 상납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지시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설명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그냥 뭐 묵비를 하지 않는 한 왜 그렇겠냐. 지금 보면은 뭐 가령 사람을 충원할 때 기준을 바꿨다라든가 뭐 전과 조회하는 부분을 뭐 사상 검증하는 수준으로 올렸다라든가 또 뭐 호남을 배제하려고 했다라든가 등등등 한데 왜 그랬니? 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런 상황에서 딱 이렇게 근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김관진 구속이 되면서 이명박은 자동으로 그 윗선으로 이제 그 책임을 묻는 선상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명박 쪽에서의 쉴드는 아무렴 대통령이 댓글 달아라고 지시했겠냐. 그거거든요. 그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는 것 같더만요. 이렇게 분위기 만드는 거니까 내가 박근혜하고 사이가 안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도와줄 일 없다. 도와줄 일 없다. 내가 딴 사람 몰라도 내가 박하고는 아주 사이가 안 좋다. 그렇죠. 그게 이제 2008년, 9년, 10년까지는 사이가 안 좋았던 건 맞죠. 그런데 이제 이게 본격화된 거는 201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고 난 뒤부터 본격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감이 극도로 달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 시작은 2009년도 원세훈 원장 취임 이후에 시작된 건 맞는데 본격적으로 대북심리전단이 확대 개편돼서
댓글 공작으로 보다 구체화된 것은 2011년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서울시장 떨어지고 나서 정권이 혹시라도 뺏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에 이제 본격화된 거고, 그러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 되기 전에 절충이 있었죠. 예, 그럼 단독으로 네, 만났던 네. 게 두어 세 차례 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만나면서 상호 약점 덮기에 대한 절충이 있었고, 또 노 대통령 그 수사를 통해서 돌아가시고 뭐 이런 등등 속에서 그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둘 사이의 관계라기보다는 이명박 박근혜 이 동체로 이루어지는 그 전체가 어떻게 하면은 소위 그런 보수 정권을 재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큰 이해관계가 훨씬 큰 시점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나름대로는 고민을 상당히 해서 지금 이 어떤 대중적 명분을 만드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보수 언론이나 종편 같은 데서도 그 논리를 전파하던데.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게 조선일보죠. 지금 조선일보고 이명박 박근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 그다음에 이제 무슨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치보복하는 거는 뭐 민정수석실의 누구다. 그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장례식장 때의 백온우 뭐 구원이 작동했다. 뭐 이런 건데 정말 졸렬하고 조잡하고 형편없는 추측이죠. 그러니까 이미 팩트 자체에 대한 방어 논리가 취약하고 이제 그것을 방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보복 여론전 준비를 먼저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게 벌써 그런 대응에서도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보면 자유한국당 안에 소위 말하는 친이 부대들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발벗고 나서서 떠들어야 되는데 막 해줘야 되거든요. 삼박처럼 그때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돌아왔을 때 7에서 8명이 역할을 나눠 정무, 뭐 언론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눠 법률 해가지고 그나마 뭐 3일 천하로 끝났지만 그런 정도의 소위 역할 분담에 의한 방어전을 좀 펼쳐줘야 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에는 그런 의원이 없나요? 여론조사가 법적인 명분은 될 수 없겠지만 75% 정도의 국민들은 이명박 조사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떤 프레임으로 갈 수가 있냐면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국민적인 여론조사가 이명박 조사했으면 좋겠다가 한 75%쯤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위법성 이런 걸 떠나서 완강하게 그걸 이제 막고 있는 상황이 되면 딱 프레임이 이렇게 굳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명박 쪽에서 순수하게 조사 받을 건 받겠다라고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여론상으로. 이명박 조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버틴길수록 75%의 선이 공고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잘 활용하면은 정말 보수의 어떤 진짜 괴멸이 올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안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조사 받으러 가는 순간 못 나와요. 쿨하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제가 그 김관진 구속되는 거 기다리다가 보니까 4시쯤 나오더라고요. 영장 그 판사들은 보면은 왜 이렇게 늦게 그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방송에 반영을 해야 돼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새벽에 일 다 끝났는데도 이명박이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되면은 정말 범국민적으로 잠 한숨 못 잘 것 같아. 한 75%의 국민들은. 아니 뭐 우리가 축구 볼 때나 올림픽 게임 볼 때나 뭐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때나 아니면은 지방 선거 때나 밤잠 안 자고 날밤 셉니다. 뭐 그거 이명박 전 대통령 정도의 범법 행위를 구속을 당하는 순간 한 골 넣었을 때 와! 함성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영표 올라가줘야죠. 자, 먼저 뛰었습니다. 안정환 슛 들어갔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안정환 발광이에요. 저는 구원이 크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이분 때문에 아직도 재판받잖아요. 그 이야기 이따가 또 할 수 있어요. MB의 경우는 이게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푸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쿨하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거 딱 그러네요. 들어가는 순간 계속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김관진 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억들 하십니까? 장세동 씨? 기억하죠. 이게 정치계에 그런 인물 사실 솔직히 드물죠. 자기 죽은 막 지키려고 다 뒤집어 쓰고 가는 경우. 그거는 그때는 노태우 정부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수사를 담당했던 당시에는 정부가 완전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명박에서 박근혜 넘어갈 때 김용판을 무죄로 그냥 처리했잖아요. 그러니까 결의 같은 정부로 정부가
그러니까 교체가 아니라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이 양으로 가면 봐줄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이명박이 박근혜랑 그러니까 안 친했다는 얘기랑 비록 비슷한 얘기가 조폭의리나마 그렇게 조폭의리처럼 지키는 그런 게 왜 그러니까 이미지가 만드는 전두환한테는 거죠. 있고 나머지는 없냐니 그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그런 거 근데 같은데. 장세동 시절에는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가 공범이었으니까 전두환 노태우가 공범이니까 장세동을 심하게 하지 못했죠. 심하게 하지 못하면서 그러나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살짝 건드려 놓은 거죠. 그러니까 김용판을 박근혜 대통령 때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유죄, 대법원 가서 무죄가 된 거잖아요. 원세훈도 마찬가지. 안 건드릴 수 없으니까 살짝 건드렸는데 정부가 완전히 바뀌고 제대로 수사하니까 백일하이 드러나는 것처럼 장세동이 의리가 있다 얘기하는 것은 돈 먹은 의리잖아요, 그건. 무슨 그게 의리입니까? 의리라고 표현 안 했어요. 저는 의리라는 표현 쓴 적 없습니다. 문제는 언론이 만들어 놓은 허상인데 허상이죠. 네, 그러니까 아주 허상이긴 한데 전형적인 허상이죠. 속으로 그런 생각했다고요. 원세훈도 이명박을 지킬 수 있을까? 김관진도 지킬 수 있을까? 그건 앞서 우리 원장님이 법률가인 변호사 출신 원장님이 이미 얘기했잖아요. 증거를 대고 질문을 하는데 검찰이 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발뺌할 수가 없죠. 그러면 추가가 뜨니까. 아주 좋은 용어 나왔어요. 추가가 뜬다. 좀 당해보신 분. 용어가 바로 뜨네. 근데 최근에 그 이재만, 안범근, 그때 당시 국정원장들 남재준, 이병호 이런 사람들 그리고 김관진도 그렇고요. 원세훈은 그래도 조금 약간 장세동 삘이 좀 나요. 뭘 불었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잖아요. 지금 그 거론되는 아까 그 인물들 나이가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정도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대부분 다 감옥 들어가시면 살아나오실 가능성이 없는 정도의 어떤 죄를 짓고 있는 상태라서 제대로 불어주는 거. 그 저쪽 입장에서 배신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양심선언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제대로 조사를 했다라는 반증이고 검찰의 윤석열 팀장이 2013년부터 이제 국정원 댓글 공작을 쭉 수사를 담당해 왔잖아요.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은 그때 이미 감옥 가야 될 사람들이 자연인으로 있다가 다시 이제 감옥에 가는 건데 그만큼 수사팀의 전문성과 노하우와 입증할 만한 증빙 서류가 거의 완성도를 높여놨다. 그렇기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 거지. 김관진 뭐 내지는 남재준, 이병호 이런 사람들이 불고 싶어서 불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봅니다. 남재준은 특히 뭐 인사청문회 때도 그랬고 국정원 정보위 열었을 때도 그렇고요. 완전히 뭐 그리고 최근에 검찰 조사받고 나와서도 국정원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도리가 없어서 얘기하게 되는 증거 때문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우리가 요새도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 가운데 그래도 박정희 때가 좋았어 하시다가 우리는 그래도 독재를 해야 돼. 가령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장세동이 뭐 의리가 있었네 없었네 그래도 왜 저렇게 저 정도라도 지킨 사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혀 그거는 그야말로 보수 언론이 만들어낸 허상인데 우리 사회에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가령 이렇게 해서 같이 정치를 했던 분들 가운데 그 어려움이 있어도 쭉 일관되게 그 지조를 지킨 분들이 있잖아요. 거의 다 지켰고 거의 다 지켰죠. 그리고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일부의 경우에 이제 그 큰 노선에서 이탈한 그런 경우가 있는 그런 것인데. 거고, 예. 근데 지금 보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이번에 무슨 검찰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시키는데 어떻게 이거야말로 지금 벗어나야 될 구시대의 유산이죠. 문화적 적폐죠. 우리 심리적인. 그러니까 그걸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우리 사람을 해라. 뭐 호남을 그 결과로 호남을 빼라. 이거는 그냥 상식인으로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을 그 아래서 그냥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들을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개탄해야 될 일이지. 그렇게 한 사람들이 거기다 대놓고 그걸 쉴드를 치네 안 치네 갖고서 우리가 진짜 논하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서 바른 소리 한 사람이 이제 문체부 장관이었던 유진룡 전 장관이 그랬던 거고, 그다음에 김영환 전 민정수석이 문고리 3인방에 이런 그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는 구조를 확인하고 나서 조사를 하니까 대통령이 불러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라고 엄히 질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결국은 이렇게 병마에 시달리다가 유명을 달리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어쨌든 오늘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으로
출국하면 언론인들은 정말 바레인 현장에 가서 이명박 대통령이 무엇을 하는지 국내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됩니다. 유난히 이명박에 대해서는 기성 언론들이 보도하는 걸 굉장히 좀 꺼려했었거든요. 최근에 이 적폐청산 분위기 속에서도 왜 그렇게 주고받은 게 눈치를 보느냐. 있죠. 네. 미디어법. 권력의 80%만 써야 된다. 100%를 중에 80%만 쓰고 20%는 쓰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MB가 했잖아요. 그러면서 반격할 카드를 준비하겠다. 그게 뭐가 있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일설에는 이제 이게 물론 당 대표적인 루머겠지만 이명박이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프로젝트가 있다. 뭐 이렇게까지 제가 최근에 들은 거 있었거든요. 당연히 뭐 이렇게 많이 근데 나오겠지. 이제 저희가 2008년도, 9년도, 10년도까지 이어질 때 쭉 상황을 보면 첫 번째 타겟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었잖아요. 이지원으로 망신 주고 주변에 보좌진들을 소환하니까 대통령께서 그럼 나를 소환해라. 이제 그래서 그건 일단락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연차 게이트를 통해서 이제 탈탈탈 털다가 결국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는 지경까지 간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노무현 재단에 관련됐던 분들 중에 이제 뭐 이해찬 전 총리, 그 다음에 이병환 실장,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문재인 현재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주변을 다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조사를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나름대로 청와대에서 좀 일 좀 했다는 사람들은 다 조사받아서 그때 이미 통신조회뿐만 아니라 은행 계좌까지 다 받았고 이제 망신을 당했죠. 거기까지 다 했어요, 이미. 요새 이 적폐청산 이런 것을 도대체 기자들을 만나면 또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이걸 언제까지 할 거냐. 그다음에 끝까지 해야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걸로 계속 끌고 갈 거냐, 이걸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역으로 그러면 이런 문제가 정권마다 계속 일어나게 그럼 둘 거냐. 차라리 끝까지 하고 이 정권, 그러니까 현재의 문재인 정부가 지난 다음에 보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정말 이런 류의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털고 싶으면 탈탈 털어라 하고 끝내는 그런 역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박근혜 때도 그랬지만 이명박 주변에 무슨 장세동 필 나는 그런 경우가 과연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또 왜 없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거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다고 봐요. 뭐냐면 이 적폐청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 또 MB 어떤 문제점들이 쭉 나오면서 MB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청와대에 뭐 수석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제가 쭉 들어보면 비슷해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야, 우리가 뭐 박근혜 쪽을 봐줄 이유가 있냐, 이런 식의 상황 논리 내지는 정치 논리예요. 즉 그 팩트 자체에 대한 대응 내지는 그 팩트 자체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이런 식의 대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근본적인 차이가 저는 MB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무슨 뭐 BBK, 다스, 그다음에 각종 어떤 정치에 대한 정치 공작적인 부분에 대해서 MB가 절대 그럴 리 없다라는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갔을 때 뭐가 나올지 알 수 없어. 그래서 저는 선뜻 끼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바레인까지 가서 강연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난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그거야 정상적이면은 저 대통령 지낸 사람들이 외국에서 초대도 받고 사실 그렇게 해서 강연하고 다니면 좋은 거죠, 원래는. 의심은 뭐냐면, 강연이야 뭐 예를 들면 뭐 교포 서명 모아놓고도 알리바이 만들 수 있죠. 근데 실제 목적이 따로 있을 거다. 이게 고령의 어떤 분들이 물론 테니스로 이제 다져진 건강이라고는 하지만 10시간 넘게 이렇게 막 비행기 타고 가서 과연 그게 강연 목적일까, 아니면 또 다른 숨겨진 목적이 있을까? 거기 골프장 있어요? 거기에 골프장? 날씨가 26도래요. 그러니까 여긴 좀 춥잖아요. 거기는 따뜻하니까. 아니, 또 못 나갈지도 모르잖아요. 마지막 여행이 이별 여행이야? 난 사실은 저는 그 생각 해봤는데, 이거 자칫하면 이제 당분간 비행기 못 할 수도 있겠다. 의심은 뭐 숨겨둔 비자금, 이른바 저수지, 여기에 대한 본인이 가야 되는 어떤 관리의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본인 직접 와,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이런 거. 근데 이게 외국 여행이 그냥 하루 이틀 정해져서 가는 건 아니니까 적어도 3-4달? 그 자체는 예. 거기에 무슨 장관이 초청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3-4달 정도 전에 잡혀진 일정인데 좀 더 탐문은 해봐야 되지만 저는 볼 때는 따뜻한 날씨에
원래 더 길게 갈 수 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좀 짧게 잡은 거 아닐까요? 더 인근 나라 몇 개국 더 나가서 놀다 오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동선이 파악이 되니까. 최근에 비슷한 상황을 누구를 봤냐면 홍준표 있잖아요. 홍준표가 서청원이 녹취록 깔 거야 할 때 미국에 가서 지금 해구산이네 뭐네 전술핵이네 뭐네 잠깐 갔다 와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냐고요, 한국이. 우리는 이명박을 악마나 뭐 이런 걸로 형상화시키긴 하지만 항상 최근에 느끼는 건데 대통령이 바뀌었고 권력이 바뀌었는데 역대 볼 수 없었던, 특히 민주정부에서 왜 주로 화합 이런 메시지를 많이 냈기 때문에 지금처럼 막 온갖 적폐들이 쏟아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솔직히. 지금에 비하면은. 초반에.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이명박이나 이런 등등의 가장 범죄성을 띠고 있는 자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 몰리고 있잖아요.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뭐가 터져 나올지 모르고 언제 잡혀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외국으로 나간다는 개념이 온통 신경을 한국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꼭 나가야 된다는 이유면 만약에 내가 이명박이라면 장관이 아니라 뭐가 초청을 해서 또 저는 상황이 안 되니까 못 간다 이렇게 했을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꼭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언론인들이 우리가 늘 아쉬워하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을 그야말로 집 앞에서 몇 달 동안 뻗치게 하면서 내 앞마당을 돌려다오라고 얘기하는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커튼까지 열지 못하게 했던 그 시절처럼 그래요. 정말 이명박 뭐 비교하기도 안 되는 경우이긴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단 한 언론사가 제대로 24시간 밀착 마크에서 취재해서 공중파에 내보낸 게 없어요. 물론 뭐 KBS, MBC가 파업 중이라서 그러기도 하거니와 근데 뭐 뉴스타파나 이런 그 소위 이제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는 언론을 제외하고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언론사가 별로 눈에 안 보인다. 특히 종편이 예전에 이제 정윤회 파동 났을 때나 아니면 최순실 씨 사건이 벌어졌을 때 비하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온정적이고 간대하다라는 점이니만큼 좀 이번 경우는 특히 국가기관 통신망 연합뉴스가 바레인에 가야죠. 그러네요. 진짜 쫄쫄쫄 따라다녀야죠. 그렇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도해줘야죠. MB가 의혹받고 있는 게 얼마 전에 이제 보도도 됐지만 한번 읊어볼게요. 이거밖에 없는 게 아니죠만 4대강으로 32조의 세금을 탕진했고 자원외교로 31조의 그 혈세가 탕진됐고 방산비리로는 대략 40조입니다. 그리고 다스, BBK, 맥커리가 있고요. 국정원 댓글 여론 조작이 있고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있고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이 있고 시발단의 자금 지원, 그러니까 시발단은 댓글단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인 사찰, 그러니까 기무사 국정원을 동원한 게 있고 노벨 평화상 취소 모의 이것이 이제 국정원 관련해서 한 게 있고 시국선언한 교사에 대한 해고 등 이게 이제 아주 그냥 단순화시킨 것만 해도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퇴임 이후에 가장 경호를 많이 해서 뭐 3,200회죠. 공식 비공식 일정, 그러니까 경호를 대동하고 혈세로 간 게 이제 그 정도이니까 하여간 뭐 제가 예전에 국정감사 때문에 베트남에 갔는데 거기에 현장에 아는 경호원을 만났더니 이제 답사 나온 거죠. 베트남 골프 치러 온 거죠 그때도.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본인이 자기가 지은 죄를 잘 알고 근데 쭉 사안들을 쭉 알고. 박근혜 전 대통령 모르듯이 MB도 모르죠. 아, 그건 좀 다르지. 아 그래요? 네. 멘탈이 조금 다른가요? 다르죠. 꼼꼼하니까. 이명박 씨가 출국을 했습니다. 중동으로 간 거죠. 중동의 바레인으로 갔는데 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박근혜 때는 이제 국가안보실장도 했는데 이분이 지금 구속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이 코앞에 왔다. 출국 금지 청원을 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이명박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겠죠.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더 지금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클 거예요. 저럴 때는. 지금 뭐 본인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나가는 게 언제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아마 그래서 더 어찌 보면 대외적으로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엔에 인권이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후의 상황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대비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심리적인 작동이 지금 되고 있겠죠. 복잡할 겁니다만. 최근에 화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범죄 인도 협정 돼 있냐 안 돼 있냐. 바레인이 근데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바레인에서 범죄인 인도해온 대표적인 인물이 김현희였습니다.
김현희 씨를 저 아니에요. 김현. 그러니까 희. 김현희. 이 아니고. 칼기 폭파범 김현희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관련돼 있는 방송을 최근에 우리가 냈거든요. 김현희 씨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30년 된 데 돼 있는데 뭐 그 이야기는 이제 다른 방송에서 한 이야기고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칭병 병이 있다 뭐 이런 걸 이유로 돼서 귀국을 굉장히 오랫동안 안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그분은?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미국에 나가는데 현행법상 출금을 그럼 이게 이제 어떤 프레임으로 갈 수가 있냐면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국민적인 여론조사가 이명박 조사했으면 좋겠다가 한 75%쯤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위법성 이런 걸 떠나서 완강하게 그걸 이제 막고 있는 상황이 되면 딱 프레임이 이렇게 굳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명박 쪽에서 순수하게 조사 받을 건 받겠다라고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여론상으로. 이명박 조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버팅길수록 75%의 선이 공고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잘 활용하면은 정말 보수의 어떤 진짜 괴멸이 올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안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조사 받으러 가는 순간 못 나와요. 쿨하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그 김관진 구속되는 거 기다리다가 보니까 4시쯤 나오더라고요. 영장 그 판사들은 보면은 왜 이렇게 늦게 그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방송에 반영을 해야 돼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새벽에 일 다 끝났는데도 이명박이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되면은 정말 범국민적으로 잠 한숨 못 잘 것 같아. 한 75% 국민들은. 아니 뭐 우리가 축구 볼 때나 올림픽 게임 볼 때나 뭐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때나 아니면은 지방 선거 때나 밤잠 안 자고 날밤 셉니다. 뭐 그거 이명박 전 대통령 정도의 범법 행위를 구속을 당하는 순간 한 골 넣었을 때 와! 함성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영표 올라가줘야죠. 자, 먼저 뛰었습니다. 안정환 슛 들어갔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안정환 8강이에요. 저는 구원이 크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이분 때문에 아직도 재판받잖아요. 그 이야기 이따가 또 할 수 있어요. MB의 경우는 이게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등등 속에서 그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둘 사이의 관계라기보다는 이명박 박근혜 이 동체로 이루어지는 그 전체가 어떻게 하면은 소위 그런 보수 정권을 재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큰 이해관계가 훨씬 큰 시점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나름대로는 고민을 상당히 해서 지금 이 어떤 대중적 명분을 만드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보수 언론이나 종편 같은 데서도 그 논리를 전파하던데요.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게 조선일보죠. 지금 조선일보고 이명박 박근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 그다음에 이제 무슨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치 보복하는 거는 뭐 민정수석실의 누구다. 그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장례식장 때의 백온우 뭐 구원이 작동했다. 뭐 이런 건데 정말 졸렬하고 조잡하고 형편없는 추측이죠. 그러니까 이미 팩트 자체에 대한 방어 논리가 취약하고 이제 그것을 방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보복 여론전 준비를 먼저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게 벌써 그런 대응에서도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보면 자유한국당 안에 소위 말하는 친이 부대들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발벗고 나서서 떠들어야 되는데 막 해줘야 되거든요. 삼박처럼 그때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돌아왔을 때 7에서 8명이 역할을 나눠 정무, 뭐 언론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눠 법률 해가지고 그나마 뭐 3일 천하로 끝났지만 그런 정도의 소위 역할 분담에 의한 방어전을 좀 펼쳐줘야 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에는 그런 의원이 없나요? 여론조사가 법적인 명분은 될 수 없겠지만 75% 정도의 국민들은 이명박 조사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할 수가 없어서 도리가 없었는데 이분이 이제 나가서 이제 한 얘기는 언제든지 들어와서 조사를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출근과 관련해서 그런 거고 이명박 전 대통령 출금해야 된다라고 국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데 일단 뭐 그건 그거대로 가는 거고요. 하는 거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본인이 혐의가 있다는 걸 시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인하고 있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 시절에 했었던 성과에 대해서
장관 등 그 나라 공직자들에게 강연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들어오시겠죠, 뭐. 요새는 테니스 열심히 안 치나요? 계속 치시는 치고 걸로 있기 알고 있죠. 때문에, 예. 건강을 갖고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예, 겁니다. 그렇죠. 아, 잘못했습니다, 그렇구나. 푸나님. 예. 예를 잘못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론 출국 금지가 주는 상징성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이 사람이 안 들어올 거다 이런 것보다는 그만큼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면서 사실은 사이버사의 댓글 문제 같은 거는 법적으로도 유죄로 인정받은 거잖아요. 근데 김관진까지 책임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김관진의 책임이 인정되면서 이제 김관진까지 물론 이것도 뭐 법적인 마지막까지 판단이 나오는 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현실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김관진까지의 책임이 또 인정된 거고 그러면 김관진 입장에서 이걸 독단으로 할 수 없으니까 뭐 이명박 지시를 받았다고까지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인정 안 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본다면서요. 그 지금 뭐 국정원장들도 박근혜한테 뇌물 상납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지시로 이루어졌다 이야기. 그리고 설명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그냥 뭐 묵비를 하지 않는 한 왜 그렇겠냐. 지금 보면은 뭐 가령 그 사람을 충원할 때 기준을 바꿨다라든가 뭐 전과조회 하는 부분을 뭐 사상 검증하는 수준으로 올렸다라든가 또 뭐 호남을 배제하려고 했다라든가 등등등 한데 왜 그랬니? 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런 상황에서 딱 이렇게 근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김관진 구속이 되면서 이명박은 자동으로 그 윗선으로 이제 그 책임을 묻는 선상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명박 쪽에서의 쉴드는 아무렴 대통령이 댓글 달아라고 지시했겠냐 그거거든요. 그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는 것 같더만요. 이렇게 요새 분위기 만드는 거 보니까 내가 박근혜하고 사이가 안 좋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도와줄 일 없다. 도와줄 일 없다. 내가 딴 사람 몰라도 내가 박하고는 아주 사이가 안 좋다. 그렇죠. 그게 이제 2008년, 9년, 10년까지는 사이가 안 좋았던 건 맞죠. 그런데 이제 이게 본격화된 거는 201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고 난 뒤부터 본격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감이 극도로 달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 시작은 2009년도 원세훈 원장 취임 이후에 시작된 건 맞는데 본격적으로 대북심리전단이 확대 개편돼서 댓글 공작으로 보다 구체화된 것은 2011년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서울시장 떨어지고 나서 정권이 혹시라도 뺏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에 이제 본격화된 거고 그러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 되기 전에 절충이 있었죠. 예, 단독으로 네, 만났던 네. 게 두어 세 차례 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만나면서 상호 약점 덮기에 대한 절충이 있었고 또 노 대통령 그 수사를 통해서 돌아가시고